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척중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올 안에 토익을 끝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강의 듣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토익 그리고 토익 게시판에 토익 자료실에 가면 이 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한 9분 정도 재고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과 저의 접근 방식이 같거나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은 해석을 안 하고 푸는지, 해석을 할 때 빈칸 앞뒤만 보고 푸는지, 그리고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내려면 미리 문제를 푸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1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풀이는 항상 어디부터 본다? 그렇죠.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ABCD를 쭉 보고서 품사를 한번 보세요. 꼬리가 달라진 품사 문제인데 이 result란 단어는 동사와 명사로 함께 사용이 돼요. 자, 보세요. 명사로 결과, 동사로 사용이 되면 그 뒤에 오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단 품사를 보면 A는 명사, 동사, B번은 현재 분사, C번 과거, 데이빗 얘도 명사 동사인데 선택지에 하나라도 동사가 보이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장 내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전치사구 빼버리고 앞에 주어는 나와 있습니다. 빈칸 뒤로 가보세요. 동사 있어요. 여기 so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건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뒤에는 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아직 안 나왔죠. 오케이, 이거 동사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아닌 것들은 답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동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게 동사 문제라고 확인이 되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는 어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가 screenings라고 복수명사 보이죠? 그럼 뒤에 누가 필요합니까? 복수 동사가 필요한데 데이빗을 동사로 보게 되면 단수동사라 일단 탈락입니다. 수일치가 안 되고 얘는 동사가 안 되고 이제 남은 건 A하고 C 둘 다 능동이고 둘 다 수일치가 되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 시제입니다. 시간 관련 표현인데 뒤에를 보세요. 앞뒤에 지금 보면 딱히 시간 관련 표현이 보이진 않는데 뒤에 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필름들하고 과거 동사 보이죠? A 했다, so 그래서 B 했다가 나왔죠. 과거가 나왔으니까 앞에도 짝을 맞춰서 누굴 쓰면 된다?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C번에 resulted가 정답이 되고요. 아까 제가 명사로 사용이 되는 result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동사는 언급을 안 해드렸죠. 왜냐하면 얘는 자동사로 함께 쓰이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치사 in하고 쓰이면 결과가 뭐뭇이 되다. from하고 쓰이면 뒤에 원인을 쓰면 돼요. 뭐뭐로부터 발생했다. 뭐 이번에 오작동은 기계 오류로부터 발생하다라고 할 때 result from은 원인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단어 한번 볼게요. 여기 preliminary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건 예비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비 상영 이 영화의 상영이 어떤 결과를 부정적인 야 이거 뭐야 저게 영화가 좀 사람들이 반응이 탐탁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감독이 몇 개의 씬을 제출항했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102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보세요. ABCD가 모두 다 명사로 깔렸고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의미상 적절한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네요. 그럼 ABCD 단어 뜻을 볼까요? A번 transition, 변화. 전환이라는 뜻인데 이거 뭐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change 정도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돼요. B번의 specialization, 전문 분야라는 뜻이고요. C번의 acquisition, 여러분들 M&A 들어봤죠? 그 A가 바로 acquisition입니다. 그 다음에 collection, 얘는 뜻이 좀 많아요. 우리 무슨 의상, 의류, 패션 업계에서의 collection이라는 건 전시라는 뜻이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표를 모으거나 아니면 그 식물들의 샘플을 모으는 거 그거는 모음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뜻 알고 계세요? 징수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걷는 것 징수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를 이렇게 턱 타고 가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돈을 모으는 거여서 그런 데를 톨 콜렉트라고 하거든요. 그 톨이 통행세라는 뜻이고 그걸 모으는 곳을 우리가
톨 컬렉트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 이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Medical School Students. 자, 의과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choose one, 하나의 무엇을 선택합니다. focus, 자, 집중하려고. 뭐 하고 난 후에 working in several departments of the hospital.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 개의 부서에서 일을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과에도 가보고 외과에도 가보고 정신과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난 후에 한 곳에 무엇을 그렇죠. 전문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전문의 과정을 겪잖아요. 답은 B번에 specialization이 정답이 되고 typically는 일반적으로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부사입니다. 103번으로 가볼게요. 자, 사실 이 문제는 지문 전체에 대한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102번은 해석을 해서 지문 전체를 다 읽고 푼다면 얘는요 조금만 읽고 푸셔도 돼요. 누구 때문에? 저기 더 다음에 various라는 단어 보이죠? 제 형용사로 복수명사만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전체 다 해석하지 말고 various의 수식을 받는 복수명사를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명사이면서 복수인 거 뭐 여러 개 있어요? 아니죠.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various 다음에 복수명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use라는 단어가 동사 말고 명사로 이용과 사용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A번은 동명사고요. B번은 사용자. 만약에 여기 users라고 s가 나와 있다면 해석이라도 해봤겠지만 이거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C번의 동사, use, 이용하다, 명사로 사용과 이용이고 대비시 사용들, 이용들이란 뜻인데 사실 사람들은 us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이 되는 건 꼼꼼하게 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ease of use, 사용의 편리함이라고 해서 제품의 그 특장점 같은 거 설명할 때 수많은 고객들이 이미 뭐 10,000개 이상 우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왜? 사용이 편리해서라고 할 때 ease of use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일단 답은 말입니다.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데 제가 이 3번 103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ease of use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사와 명사로 사용이 될 때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 그중에서 최근에 기출됐던 표현들을 추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추가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associate, extract, is, function, measure, where. 좀 낯설고 어려운 단어도 보이긴 할 거예요. extract, 저거 뭐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거 빼고는 좀 점수대가 6, 700점대 학생들도 전에 봤을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동사와 명사로 사용이 되면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associate, 동사로 쓰면 연합하다. 그리고 연합하다는 뜻 말고 뭐가 연상되다라고 할 때 야, 나는 이 물건을 보면 옛날에 뭐가 연상돼, 떠오르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 사람을 나타내서 동료나 일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 영업직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sales associate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랑 이제 혼동을 하는 어휘가 이거예요. association. 요 단어는 연합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extract. 이게 이제 동사로 추출하다는 뜻인데 왜 여러분들 바다, 망망대해에서 뭐 석유 같은 걸 뽑아내죠. 이렇게 추출하다, 시추하다 이럴 때 우리가 extract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근데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발췌문, 일부 글에서 뽑아낸 거 그거를 갖다가 extract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추출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언 다음에 빈칸을 깔아놓고 이게 발췌문인지 혹은 추출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기존에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었고 그때 답이 extract이 정답이었어요. 명사로 쓰이는 것들. 그 다음에 is. 이게 동사로 쓰면 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통체증을 완화하거나 통증을 완화하거나 그래서 is the pain. 통증을 완화하다. is the traffic. 뭐 교통체증을 완화하다. is the tension. 긴장을 완화하다.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 relieve 란 단어와 비슷한 의미고 명사로 쓰이면 쉬움이라고 해서 아까 ease of use 이 표현 보셨죠? 양쪽 다 명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function 동사로 작동하다고 명사로 쓰이면 작동이라는 뜻도 있고 모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gathering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easure. 이게 이제 치수 같은 거 재는 거, 허리 치수를 재거나 옷 같은 거 여러분들 와이셔츠 같은 거 맞춤으로 할 때 이렇게 우리 어깨 사이즈 이런 거 재잖아요. 아니면 방의 어떤 사이즈 같은 거 잴 때, 그럴 때 우리가 measure를 동사로 사용이 되고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 조치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할 때 take every 해놓고 measure 이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take every measure 모든 조치를 강구하다. 요 단어 measurement는 명사긴 하지만 치수 측정이란 뜻으로 토익에서는 take 다음에 every를 보여주고 measure냐 measurement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대부분 토익에서 원하는 건 조치를 강구하다. 보안이 뚫렸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서 조치를 강구하다라고 할 때 take every measure를 쓰지 measurement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wear. wear는 착용하다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마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마모, 다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 sign 이렇게 쓰면 마모의 흔적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10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선 처리를 말이에요. 이 문제 풀 때 위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 보세요. 어라 품사가 일관되지 일관성이 없네. 이게 무슨 얘기냐? 4개가 접속사거나 4개가 모두 소유격이거나 4개가 대명사면 해석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A는 접속사고 B는 소유격, 형용사 역할을 하죠. are. 얘는 형용사로 다는인데 얘는 복수명사나 불가산을 꾸며주고요. either, 둘 다 발음 됩니다. 형용사, 대명사로 둘 중에 하나. 부사로 이제 부정문에 쓰여서 역시 또한이라는 뜻도 얘는 부정문에 쓰여서 I don't like this smell. 나 이 냄새가 너무 싫은데 라고 할 때 옆에 듣고 있다. 나도 이 냄새 못 참겠어 라고 할 때 me either 이렇게 쓰거든요. 부정문일 때는 이게 역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접속사가 보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의 동사 개수인데 여기 동사 하나 보이죠? 빈칸 뒤에 보세요. 동사 있어요? 없죠. 접속사의 기본 역할이 뭐다? 동사 2개를 연결하는 거다. 따로 없네요. 그러면 A는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are는 왜 빼냐? 얘는요. 레이아웃이 복수의 형태로 나와야 돼요. 얘는 아무런 명사나 꾸며주는 게 아니라 수의 개념이 있는 수량의 형사처럼 쓰여서 복수나 불가산을 꾸며주기 때문에 탈락이고 either는 반드시 2개가 언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개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있어요? 없죠. 답은 그래서 B번에 이치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 써놨죠. 포인트가 바로 뭐다? 보기를 먼저 확인한다. 그래서 품사가 다르면 문장 구조를 판단해서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신문인 얘네가 changing 바꿉니다. 무엇을? 그 신문의 레이아웃을 뭐 하기 위해서?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기사들을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부분부터 문법이 좀 기초가 잡힌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후주하면 토익에서 나오는 후주는 접속사로 3가지 역할로 쓰여요. 어떤 분들은 그냥 관계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것만 떠오를 텐데 얘는 3가지 역할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일단 답은 B번이고요. 자, 이 후주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고 이때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차가 되게 독특하다라고 해서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차가 독특하다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러면 형용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후주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차이가 뭐냐? 이 후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죠. 두 번째 후주는 직접 어느 자리에 들어갔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때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명사절. 왜? 아니 명사절이 들어갔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무슨 절? 형용사절. 하지만 본인이 직접 명사절에 들어가면 명사절이고 이렇게 직접 혼자 독립적으로 쓰이잖아요. 보호로 쓰이면 이럴 때는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ose this is? 하면 이게 누구 건지 알아? 이러는 거고 이게 명사절 자리에 들어갈 때 혼자 쓰이지 않고 명사를 꾸며줄 때가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면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른다? 형용사.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꾸며주죠. 근데 얘가 지금 들어간 자리 보세요. 어느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본인이 직접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의문사라고 부르는데 혼자 쓰이면 의문 대명사,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게 문법의 기초가 약한 분들은 후조하면 그냥 앞에 명사만 꾸며준다고 형용사절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알아두세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본인이 직접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고 혼자 쓰이면 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면 의문 형용사라고 쓰인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꽉 잡아 두시기 바라고 1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는 그냥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선 처리가 딱 이렇게만 되고서 풀어야 돼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남았으니까 형용사 꾸며주는 품사, 부사만 골라내시면 되고 쭉 보세요. 선택지 중에 부사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답은 C번이 정답이고 이런 문제가 최소한 10개 정도 출제가 되고 이런 문제에서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갖고 해석이 필요한 문제에 쏟아 부셔야 되는 겁니다. 답은 C번의 suspiciously가 정답이 되고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 sales figures 할 때 figure는 수치란 뜻인데 이 figure가 독해에 동의어 찾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뜻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인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야 라고 할 때 historical figure 하면 역사적인 인물, 모양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피규어 하는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라는 뜻도 있고 도표. 그래서 도표 뭐 3-3을 참조했어요 라고 할 때 이 도표라고 할 땐 테이블이나 차트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5월 달에 판매 수치가 아주 의심스럽게 높았다. 그래서 이 금융팀이 결정했습니다. 좀 이상한데 더블 체크, 한 번 더 체크하는 거니까 재확인하기로 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106번입니다. 어디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그리고 쭉 보세요. 품사 다른 게 있네. 누구요? 그쵸. while. 나머지는 다 전치사인데 이 녀석만 접속사입니다. while은 접속사로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 A번에 along은 전치사로 뒤에 장소만 써요. 쭉 보세요. season이 장소입니까? along the river, along the street 장소를 쓰기 때문에 탈락. 얘는 접속사라 동사 있어야 돼서 탈락. between은 둘 사이에 뭐뭐 사이에고요. throughout은 뒤에 공간을 혹은 기간을 쓰면 그 기간 내내, 공간을 쓰면 그 공간 곳곳에 두루두루의 전체란 뜻입니다. C하고 D 중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가격을 엄청나게 할인함으로써 이 여행사는 was able to 뭐 할 수 있었다? sell out,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었다. 여행들을 이 기간 전체,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있는 모든 여행 상품들을 다 판매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답은 D번에 throughout이 정답이 되는 거고 사실 이 throughout 다음에 뭐 예를 들어 throughout the month of July 7월 달 내내 throughout the winter 겨울 기간 내내 throughout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내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 얘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급격하게란 뜻이고 토익에서 1년에 한 7, 8번 그러니까 7회에서 8회 정도 나오는 게 부사 중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증감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이거 잘나니까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단어 쭉 보세요. increase, 증가, decrease, 감소, rise, 증가, fall, 감소, improve. 이거 이제 수치는 아닌데 뭐 개선되다, reduce, 줄어들다, change, 변경되다, differ, 이게 다르고 상이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증가, 감소, 변화와 잘 어울리는 빈줄 부사들 정리해놨죠. 이게 다 똑같아요. 급격하게라는 뜻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월 달부터 12월까지 몇 개나 나는지 정말 좀 격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많이 나거든요. significantly, remarkably, sharply, noticeably, dramatically, considerably, markedly. 믿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07번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형용사 앞에 부사 썼던 문제에서 아낀 시간을 이런 데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거 표현을 모르면 다른 걸 집어넣었을 때 뭐 딱히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ABCD 볼게요. A. 프로포절 제안, B. 디스커션 토론, C. suggestion 제안, David consideration 고려라는 뜻인데 시장인 이 사람이 takes 자 주민들의 의견을 뭐 한다.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그들에게 effect 영향을 미치는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뭐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되겠죠. 이게 수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take A를 뭐하다? 고려하다라고 할 때 consideration을 쓰셔도 되고 account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C가 안 되고 A가 안 됩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그 단어들은 이렇게 take와 어울려서 A를 고려하다라고 할 때 수거로 안 쓰여요. 수거 우선이기 때문에 consideration, account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됩니다. 108번으로 가볼게요. 항상 보기부터 보는 거고요. 선택지를 봤더니 동사와 아닌 것들이 막 섞여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의 동사 개수인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빈칸 앞뒤에 동사 없죠? 그럼 아까 동사 찾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수태시를 갖고 풀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선택지에서 동사가 아닌 거 빼겠습니다. 얘는 탈락. 그리고 수일치 안 되는 거 있나요? 예, 주어인데 복수명사인데 다 수일치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A하고 B는 능동이고 데이빗은 수동이죠. 이 charg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쓸 때는 뒤에 누가 필요할까요? 목적어 필요하겠죠. 목적어 나왔어요, 명사? 안 나왔죠. 목적어 안 보이는 건 주어 자리로 가서 안 보이는 거죠. 수동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고 동사를 찾는 문제는 항상 수태시로 보시면 되고 체크아웃하는 날에 손님들, 이 숙박업체의 손님들은 부가받습니다. 룸서비스와 다른 자, 요 단어 헷갈리죠. 인시덴틀은 사람들이 액시덴틀이라는 단어와 헷갈려 해요. 인시덴틀은 부수적인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을 유발하는 형용사들을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가을 되면 밤이 있죠. 밤. 그 밤나무랑 비슷한 것 중에 너도밤나무가 있어요. 이게 땅에 열매가 떨어지는데 밤이랑 비슷해서 초창기 이민자들이 그거 막 삶아 먹었는데 계속 삶아도 이게 안 익으니까 되게 당황했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다른 단어들, 그런 단어들 중에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함께 보시죠, 뭐 여러분들. 자, accidental 이건 우연이란 뜻입니다. 근데 incidental은 부수적인. 이 단어는 주로 왜 여행 갈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게 숙박비, 그 다음에 항공기 요금. 근데 그것만 드나요?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런 게 incidental expense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cidental은 우연이고요. considerable 이건 상당한. 아까 상당한 증가, 상당한 감소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요거는 사람한테 써요. 사력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reliable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면 reliant는 의존하는, 누구에 의존하는. 누군가 걔는 있잖아.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결정에 의존해. 자기 삶인데 뭐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 얘는 연속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게 계속돼서 승리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계속 머무르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informative, 유익한, 도움이 되는, 뭐 informative speech, 도움이 되는 연설. 근데 informed는 어떤 사람이 he's well informed 하면 이 분야를 되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걸 같이 깔아놔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의미상 적절한 걸 골라내게 하거나 비동사 뒤에서 적절한 걸 골라내는 패턴이 잘 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109번으로 가볼까요? 해석이네요. 그죠? 그러면 ABCD 단어 뜻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A번 beneficial, 유익한, B번 proficient, 능숙한, C번 eligible, 자격을 갖춘, David cooperative, 협조적인. 자, holding the blah blah festival, music and culture. 이 hold는 뜻이 되게 많아요. 이 hold가 뒤에 행사랑 쓰이면 개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가 된 겁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has been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동사를 완료 시제의 형태로
사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상황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의 투어리즘 인더스트리에 beneficial, 유익했다, 능숙했다. 능숙한 건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나 태도에 관련된 거라 행사를 개최하는 거랑은 좀 이상하죠. elligible도 아니고 cooperative도 협조적이라 안 되고 답은 A번에 beneficial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의 hold는 무슨 뜻? 열다, 개최하다는 뜻이고요. 사실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잡다라는 뜻도 있고 hold my hand, 그 다음에 멈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얘는 심지어 자, 너 딸꾹질이 심하게 나는구나. 잠깐만 멈춰봐. hold your breath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hol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말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hold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세 가지를 써요. responsible, 뭐뭐를 담당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어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책임을 맡기다, 떠맡기다 이런 뜻인데 responsible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더 어려운 단어 가볼까요? accountable, 얘도 똑같은 뜻이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liable. 그래서 hold 목적어, responsible, accountable, liable인데 이 형용사들 중에 이 두 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토익에서 좋아하는 형용사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두바이 초콜릿, 그 도바이 쫀득 쿠키, 두쫀 그런 느낌? 성수동처럼 돼 있는 느낌? 되게 핫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0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 좋은 문제. 사실 그 토익은 계절마다 좋아하는 문법이 좀 있긴 있어요. 아, 요 계절에 이게 나온다. 겨울에 많이 나요, 이 문제. 통계를 보면 겨울에 많이 나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기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기를 봤더니 접속사가 보이죠? 뒤에 보세요. 동사가 안 보이네? 그래서 뺄 건가요? 요거는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이 명사절 접속사들은 주어 동사 없이 그냥 투부정사만 써도 하나의 절로 취급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뭘 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eat. 뭘 먹지? 언제 먹을까? When to eat.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어. How to eat.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this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고요. another, 형용사 대명사로 또 다른. which. 자, 얘가 이제 명사절로 쓰일 때 의문사라고 불리우고 t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요거는 명사절 접속사가 뒤에 주어 동사 말고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는 걸 배우셔야 되고 이게 모든 의문사들과 whether는 뒤에다가 주어 동사 대신에 투부정사를 써도 하나의 절로 취급을 합니다. 의문사 중에 y 빼고 y는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명사가 보이죠. 이렇게 명사 투부정사가 보이면 의문사들 중에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게 세 가지가 있어요. what, which, whose 세 가지만 가능한데 잠시 후에 바로 보여드릴 거고 일단 답은 which고요. 해석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다양한 마이크로웨이브스 전자레인지들의 그 비용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which one 이 원은 앞에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아 쓴 거고요. 어떤 전자레인지를 구매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이 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명사절,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일 때 이런 게 일어나는 거고요. 뒤에 주어 동사 말고 누굴 쓸 수 있다? 투부정사. 이런 거 공부할 때 자꾸 머리로 애쓰지 말고 소리내서 입으로 여러분들이 발음해 보시거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아요. 영어는 어차피 궁극적으로 예문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 결정장애 올 때 있지 않아요? 뭐 먹지? 뭐 보지? 뭐 사지? 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접속사들 중에 접속사의 성질이 있어요. 그냥 문장에 들어갈 때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 아니면 완벽한 문장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애들. 그래서 의문대명사는 말 그대로 이름에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들, 부사는 의미만 보충해주는 애들인데 여기서 말입니다.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I don't know. 뭐를 마실까? 지금 음료가 너무 많은 거야. What to drink. 여러분들 커피 중에 산미 나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저도 산미 나는 커피를 안 마시다가 최근 들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약간 그게 위스키랑 좀 비슷해요.
그 처음에 잘 못 마시던 위스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블렌디드가 있고 싱글 몰트가 있고 그다음 피트 위스키라고 약간 병원 소독약 냄새나는 위스키 있거든요. 처음에 못 마시다가 그걸 마시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산미 커피가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밖에 눈도 안 쳐다봤던 산미 커피가 어느 날 이게 약간 침이 고이면서 발효 음식 먹기 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침이 고이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그 느낌? 그래서 야, 뭐 마시지? 커피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 바리스타가 커피를 되게 잘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I don't know what to drink, where to drink, when to drink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세 가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세 가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I don't know 무슨 커피를 마실까? What coffee? 어떤 커피를 마실까? Which coffee? whose coffee는 누구의 커피? 뭐 바리스타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제조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whose coffee to 이렇게 whose coffee to drin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잘 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후주가 명사를 꾸며주면 관계대명사고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고 의문사라고 불린다 그랬죠. which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which는 세 가지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면 I know which a car which is better 꾸며주죠. 그러면 형용사절이고 형용사절일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기억하세요. 명사를 꾸며줄 때 which는 뭐라고 부른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그런데 본인이 직접 명사의 역할을 하면 관계란 이름하고 이별, 잘가 관계, 너는 명사를 꾸며줄 때만 불리워지는 이름이고 명사 자리에 들어갈 땐 의문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명사를 꾸며주면 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본인이 직접 이렇게 명사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고 의문사라고 하는데 혼자 쓰이면 의문대명사. 직접 주어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 의문, 형용사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한국말로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원래 위치가 영어에서 접속사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린 보통 관계대명사만 알고 있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하지만 본인이 직접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고 혼자 쓰이면 의문대명사, 누굴 꾸며주면 의문 형용사.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대화가 좀 더 명확해질 때 I don't know which you like. 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제3자가 듣기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I don't know which car you like. I don't know which flavor you like. I know which book you like.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좀 더 세밀해져요. 그래서 혼자 쓰이면 대명사, 누굴 꾸며주면 형용사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1번. 아이고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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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 모두 ly로 깔리면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ABCD 단어 뜻. fairly는 꽤, 아주, 상당히란 뜻이고 이거 pretty 란 단어로 바꿔 쓰거나 quite과 똑같은 뜻이에요. 꽤. recently는 최근에란 뜻이고 과거나 현재 완료.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David approximately 이거는 대략이란 뜻이고요. 이 회사가 create complete backup 아주 완전한 백업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들. its 네트워크에 있는 걸 안전의 목적으로.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B번의 recently는 시제 자체가 이렇게 현재 시제랑 못 씁니다. 과거, 현재 완료라 탈락. 꽤 아주 상당히는 어떤 상황이 it's pretty expensive, it's quite expensive, it's fairly expensive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안 되고 approximately는 숫자 앞에 많이 써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about, roughly와 똑같은 뜻입니다. 대략 300여 명의 사람들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11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해석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사가 보이면 문장의 동사 개수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의 주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 There? 아닙니다. 이건 도치구문이라 그렇지 않고요. there는 동사 주어를 바꿔 쓰기 때문에 얘가 주어고 a가 동사고 there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어찌됐건 이미 동사 나왔기 때문에 동사 못 써요. 주어도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 명사 안 됩니다. 동사 안 됩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C번의 registering이죠. 분사입니다. 분사. 왜냐하면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명사나 동사는 못 쓰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정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등록하는 오디션에 이 영화의 역할을 위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113번으로 갑니다. 이거 보기 살짝 보세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보이죠? 이 문제를 푸는 건 딱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 이분이라는 단어 보이죠? 사실 이분하면 여러분들 자꾸 무슨 요리사 떠오르죠? 이분이 그럴 때 이분은 균등하고 골고루인데 토익 시험의 이분은 균등하고 골고루다는 뜻으로는 안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거 비교급 수식부사. 훨씬 더, 더욱더란 뜻과 혹은 심지어란 뜻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지금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필요해서 B번은 안 되고 형용사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 누굴 쓸 거냐 이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비교급 수식부사를 알고 있으면 돼요. much, even, far away 다 뜻이 똑같고 아마 이 단어 되게 낯설 거예요. way란 단어는 명사로는 길이란 뜻, 방법이란 뜻이 있어요. way to dance, way to persuade, way to speak처럼. 그런데 이게 부사로 쓰이면 훨씬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어이고 요거 이렇게 ER 이렇게 비교급 수식부사가 있으면 뒤에 ER이나 more나 less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비가 비쌉니다. 하지만 they are even higher,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투자 회사들에서는 이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인데 나온 김에 이거 보세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big, bigger, biggest 세 개 다 형용사죠. 근데 급이 달라지면 노는 부사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5급이 있고요. 9급이 있고 이게 1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여러분들 급이 올라가면 출장비가 달라지죠. 머무는 타는 비행기 등급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듯이 원급은 so나 very 이게 잘나요. 비교급 much, even, far away 그리고 최상급은 앞쪽에는 by far나 single 근데 이 single은 형용사로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single이 하나라는 뜻 말고 최상급 앞에 쓰면 the single biggest 제일 뭐 biggest 큰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빈칸 있으면 뭐 쓰는지 아세요? ever나 yet을 써요. 강조를 나타내서 the funniest film ever, the funniest film yet 이렇게 쓰고 이 재밌는 게 원급을 very가 꾸며주는데 원급 앞 그 very 앞에 더나 소유격이 붙으면 최상급을 꾸며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the very latest news라고 쓸 수 있고 아까 ever yet은 나왔죠? 잘나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14번입니다. 보기부터 보세요. 품사가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A번은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B번 접속사로 씁니다. 그렇지만 데이빗 C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빗 오직 뭐뭐일 경우에 구조 파악 여기 동사 나왔어요. 이건 작동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도 동사 나왔어요. 동사 2개니까 접속사 자리. 일단 얘는 탈락이고 나머지 3개 중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원래 프린터가 작동. 이 사람이 선호합니다. Buy one with more advanced feature. 보다 발전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작동이 되는데도 사고 싶은 거죠. 답은 C번에 even though가 정답이 되고 although나 though를 바꿔 쓰셔도 돼요. only if는 오직 뭐뭐일 경우에 오직 네가 허락할 경우에만 오직 영수증을 동반할 경우에만 환불이 된다. 이러고 특정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파트 5 115번 이거 줍줍 문제. 왜요? 비동사 보이죠? 그리고 여기 so 보이죠? so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를 알아두셔야 돼요. 명사, 과거, 과거분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왔는데 so 대신 띄어서 쓰면 강조를 나타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so 대신은 so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 부사를 쓸 수 있고 무엇을 쓸지는 so를 지우고 보세요. 앞에 완전한 문장이 갖춰지면 부사고요. 지금처럼 비동사나 혹은 이형식 동사가 나오면 뒤에 보호가 필요하니까 형용사가 답이 돼서 답은 C번의 persuasive가 정답이 됩니다. 주장, 새로운 revenue 모델, 수익 모델에 대한 주장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했습니다. 그걸 승인하기로. 답은 C고요. so that을 띄었으면 강조인데 so that을 붙였으면 목적을 나타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ersuasive는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compelling, 설득력 있다라고 할 때 이 argument랑 되게 잘 어울려요. persuasive argument, compelling argument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part 6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